안녕하세요. 가드너 채널의 미스터 가드너입니다. 오늘은 수국입니다. 클레마티스가 다 지고 이제 수국의 계절이 왔습니다. 수국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인기 있는 정원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수국의 종류는 수국, 산수국, 목수국, 아나벨, 떡갈잎 수국, 등수국 등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5가지, 6가지 종류로 구별할 수 있고요. 이 큰 분류 안에서 또 많은 품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선호하는 수국은 그냥 수국입니다. 우리가 꽃집에 가서 수국을 사면 그 절화에서 파는 수국, 그 수국입니다. 화면상에 보시면 지금 저희 집 정원에는 수국 4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수국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크게 성장할 줄, 정원을 갖기 전에도 실내에서 화분으로 수국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키운다기보다는 죽지 않게 관리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 번 실패를 했는데 수국은 화분보다는 노지에서, 정원에서 확실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인지 그 정원을 많이 갖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모든 정원에 수국이 심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국은 화분에서 키우기는 정말 좀 어려운 식물이지만 정원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식물이 아닙니다. 수국을 마당에 키우실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원에서 보면 한 4월 달부터 수국을 판매를 하는데, 수국은 여름꽃입니다. 6월 정도에 개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4월 달에 사온 꽃을 바로 노지에 심게 되면 얘네들이 동해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그 일교차가 가장 심할 때이기 때문에 그 일교차에 의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성장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화원에서 수국 화분을 사오시면 꽃이 진 다음에 전지를 하고, 전지한 가지에서 새순이 나올 때쯤 해서 마당에, 노지에 식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식재하는 위치입니다. 환경, 식물에 따라 어떤 주변 환경의 영향을 안 받고 잘 자라는 아이도 있지만 주변의 환경을 많이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수국은 좀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습니다. 수국은 방 그늘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저희 집이 남서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뒤편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북동향, 그래서 봄가을 기준으로 해가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아침에만 비칩니다. 이렇게 수국은 아침 햇살만 받는 곳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을 빨리 말릴 수 있기 때문이죠. 양지 바른 곳에 심으면, 지금 화면상에 잎이 되게 깨끗하게 나오는데요, 저런 잎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강한 햇빛에 이파리가 타버립니다. 약간 쪼그라들기도 하고요. 꽃잎도 마찬가지고요. 간혹가다 보기 좋은 곳, 내가 잘 보이는 곳에 수국을 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성장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지입니다. 수국은 품종에 따라서 전년지에서 꽃이 피는 게 있고 신년지에서 꽃이 피는 품종이 있습니다. 목수국이나 아나벨 수국이 신년지에서 꽃이 피는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개량 품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그 경계가 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키우는 수국이 전년지에서 피는지 아니면 신년지에서 피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년지에서 꽃이 핀다는 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 묵은 가지에서 꽃이 핀다. 그러니까 작년에 있던 가지에서 나온 새순에서 꽃이 핀다는 얘기고요. 신년지라는 건 올해 나온 가지에서도 꽃이 핀다는 얘기입니다. 전년지에서 꽃이 피는 아이와 신년지에서 꽃이 피는 아이는 전지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전년지에서 꽃이 피는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전년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새 화분을 사왔을 때 꽃이 지고 전지를 해주고 전지를 해준 가지에서 새순이 나올 때 마당에 식재를 해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년지에서 꽃이 피는 아이들은 꽃이 지고 나면 그 잎이 멀쩡한 2마디 정도를 남겨놓고 그 위에서 전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잎 사이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그 새로 난 가지에서 올해 꽃은 피진 않지만 그게 묵은 가지가 돼서 전년지가 돼서 거기서 발생하는 또 새 꽃눈에서 내년에 더 많은 꽃과 더 많은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꽃이 진다고 해서 전지를 해주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충분한 세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전지를 안 해주고요. 오늘 일부 전지를 해주려고 합니다. 너무 잎이 많아서 잎을 좀 줄여주고요. 클레마티스 쪽도 너무 이제 세력이 너무 과해 가지고 좀 줄여주는 전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국하고 클레마티스가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꽉 차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 너무 밑에서 옆으로 자른다든지 불필요한 가지들을 좀 잘라내려고 합니다. 수국 키우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수국에 심는 시기, 위치, 그리고 전지, 이 3가지 정도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국을 노지에 심고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개화 기간입니다. 6월달부터 8, 9월까지 한 3개월 정도 꽃이 피어 있고요. 수국꽃은 3번 핀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쁘게 꽃으로 피고 그 다음에 잘 관리하면 빈티지가 되고 그 빈티지 꽃이 첫눈 올 때까지 남아서 눈꽃이 한 번 더, 그렇게 3번 핀다고 합니다. 지금 피는 이 수국꽃도 참 아름답지만 그래도 빈티지가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빈티지는 노지에서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화분에다 잘 키우시는 분들은 빈티지로 해서 정말 멋진 수국 화분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저는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만큼 화분에서 빈티지 상태까지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지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화면상으로 보시면서 저 꽃은 나뭇잎에 다 가려져 있네? 저 뒤쪽에 있는 꽃은 왜 안 잘라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수국꽃을 빈티지 상태로 만들어 줄 때는 햇빛을 안 보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바깥에서 핀 꽃들은 빈티지 상태가 되면서 일부 꽃들이 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한 상태의 빈티지가 되진 않고요. 저렇게 안쪽에서 햇빛을 조금 보는 아이들은 정말 깔끔한 빈티지, 반점 하나도 없는 빈티지 상태의 꽃이 됩니다. 수국꽃이 빈티지 상태가 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풍깁니다. 그리고 수국으로 드라이 플라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펴있는 꽃을 잘라서 아니면 꽃집에서 수국을 사다가 말린다고 해서 드라이 플라워가 되진 않습니다. 이 빈티지 상태가 된 꽃을 잘라서 잘 말리면 드라이 플라워가 되는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인터넷상에서도 드라이 플라워를 파는데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꽃집에서 그 절화된 수국을 사는 가격의 2배에서 3배 정도 금액에 인터넷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가을에는 잘 빈티지를 만들어서 드라이 플라워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가지들이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올해 어쩌면 꽃이 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봄이 상당히 더웠고 6월 초부터 30도가 넘는 더위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 꽃눈 형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수국은 보통 한 15도에서 18도 사이에 꽃눈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꽃눈 형성할 시기에 너무 기온이 높다 보니까 일부 가지들이 꽃눈 형성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다가 잘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꽃눈을 형성해서 개화하게 되면 다시 한번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